반도체 위주의 강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뭐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좀 눌려 있었잖아요, 사실은. 네, 눌려 있었는데 갑자기 저 친구가 저렇게 이제 또 튀어버리니까 허둥지둥 또 이제 또 담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9월 달은 올라가서 좋긴 좋은데 이 부분을 참 발빠르게 편성하지 못했으면 좀 지금은 이거 따라 붙어야 되나. 혹시 지난번에 삼성전자 고가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9만 원은 못 갔습니다. 네, 9만 원은 못 갔죠. 그때 뉘앙스를 한번 잘 보세요. 그때 저희가 다 이제는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시간, 그러면서 삼성전자 뭐 저평가부터 하닉스 팔아라, 삼성전자가 간다 그러면서 다 하닉스 매도하는 분위기. 그러다가 결국은 또 어떻게 됐는지 이번에 또 그랬어요. 또 올라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막 또 저평가 때문에, 그런데 주가 탄력은 하닉스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런 쪽도 봤을 때 거기서 이제 핵심이 그거예요. 본격적으로 가면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들 시작해 보자면,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팀장님은 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어쨌든 지난주부터 보니까 반도체 위주의 강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뭐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 화면 잠깐만 한번 봐주시면 오래간만에 뭐 업종별 매수 강도를 보여드리면, 이 가운데에 반도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외국인 쪽에서는 살짝 이제 빠져 있긴 한데, 원래는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을 사면서 지수를 이만큼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DRAM이라든지 메모리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지수가 이제 좀 강보합 정도에 끝났잖아요, 그죠? 아침에는 조금 상승폭을 키우는 듯 하다가 강보합 정도에서 끝났는데, 지금 오른쪽에 초록색 쪽에 보시면 자동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대미 관세 협상이 좀 자동차는 좀 지지부진하고 길어지지 않겠냐라는 이런 우려감도 있었고, 또 지난주였나요? 우리 미국에 투자하는 공장에서 근로자들 이슈도 있었는데, 아무튼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 시총이 좀 큰 업종이죠, 자동차가. 이들에 대해서 양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지수의 상승은 좀 제한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3,400선을 밟고 올랐다? 상당히 참 고무적인 지금 시장 분위기인 것 같고, 여의도도 지금 좀 들뜨고 있는 거 맞죠? 앵커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의도 제가 여의도를 대변하진 않습니다만은 약간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8, 9월에 대해서 조정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고, 맞아요. 그래서 좀 당황해하는. 특히 우리가 항상 이제 왜 과거에 이제 퀀트 자료에 돌렸을 때 9월이 뭐 약세 수익률이 많아가지고 그렇기도 했고요. 좀 슬로우하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좀 눌려 있었잖아요, 사실은. 눌려 있었는데 갑자기 저 친구가 저렇게 이제 또 튀어버리니까 허둥지둥 또 이제 또 담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9월 달은 올라가서 좋긴 좋은데 이 부분을 참 발빠르게 편성하지 못했으면 좀 지금은 이거 따라 붙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현금 비중이 높아져 버린 분들도 있고, 일찍 팔아서 그렇기도 하고, 이제 박앤세일이 오면 살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세일 기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현금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표에서 복합 기업은 어떤 업종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복합기업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게 우리가 이제 FN 가이드 분류해서 업종 분류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우리는 지주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이었나요? 아침에 이제 50억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나요? 그 코멘트가 나오면서 이제는 대주주 양도세보다는 이제 다음 스텝은 이제 또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뭐 이런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오늘은 또 지주회사 이쪽으로 또 많이 몰린 것 같은데, 이 복합기업은 우리가 아는 자회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강도로 보나 실제로 주가 움직임으로 보나 금반지에 딱 잔세입니다. 금융, 반도체, 지주사들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고,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또 그거 어느 분이 한 걸 금방 주워다가 네. 예, 그 얘기를 또 하십니까? 아, 이제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반바지에서 금반지로. 그래요. 그렇게 얘기 나올 때가 예, 좋을 때입니다. 그렇죠. 좋을 때입니다. 심할뻔했어요. 왜요?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죠. 네. 예. 그렇습니다. 해외 주식하니까 갑자기 서글퍼가지고요. 네. 네. 왜요? 금요일 날 테슬라를 팔았더니 네. 시간대로 테슬라를 파셨어요. 예. 그리고 엔비디아는 안 팔았더니 그렇습니다. 예. 아주 예, 멋진 타이밍이네요. 네. 다음부터 미리 말해주고 파세요. 왜 누구 좋으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타이밍이란 게 어려워요. 이번에 아까 잠깐 뭐 반도체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은 네. 된다 하다가 한 번에 훅 들어오다 보니까 훅 들어올 때를 따라가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려운 것 같고 미리 이렇게 그나마 세팅이 좀 되셨던 분들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세팅이라는 게 참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도 반도체 얘기 엄청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다 보면은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서 보게 되면요. FOMC 주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그렇게 많이 보실 거예요. 9월 어차피 뭐 강하긴 강한데 어차피 FOMC까지 확인해보고 대응하자라는 쪽들이 여전히 진입을 못했다고 여의도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여의도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 지금 올해로 보면은 아직 순매도가 20몇 조인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들도 못 쫓아와요 지금요. 그럴 정도로 강한데 다들 그렇더라고요. 전원으로는 네. 대기하고 있는데 네. 이걸 지금 사야 되느냐 네. 아니면 약간 또 FOMC 이후에 뭐 보고해야 되느냐 막 여러 가지 논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혼돈의 장세 그런 쪽인 것 같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다 강세 보이는데 이제 프랑스 신용등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면서도 예, 한때 2012년도에는 우리 앵커님이 거기 계셨었죠. 뭐 증권방송에 계셨었죠. 네. 그때 아직도 예. 뭐라고 하니까 뭐로 시작하잖아요. 야 출장 다녀오시더니 젊은 분들 만나고 계시더니 애드립이 맞아요. 그게 애드립이에요. 왜요? 저 너무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그때 나온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 저희가 다 그랬었어요. 또 저 유럽 재정위기 나올 때 네. 하다가 그냥 400~500포인트 쭉 밀려가지고 네, 고생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오래 한 사람들은 괜히 신경 쓰여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그냥 이게 나오면서 이번 주 무슨 프랑스 장기 금리 봐야 된다 그런 얘기는 하는데 네, 보겠습니다. 그냥 보겠고요. 이번 주에도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이번 또 오늘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부진합니다. 다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턴하지만 그 수준까지는 아직 목마르다. 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경제 지표 부진한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중국 상호종합지수는 갈피를 못 잡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들이고 이거는 괴리감이 어떻게 좁혀지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것 같고 외국인들은 현물을 매수했지만 선물 매도한다라는 얘기는 속도 조절이고 선물 매도하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그냥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지수대에서는 선물 매도하니까 바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네요. 이거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 대해서 일단 매수가 강하게 결집되기보다는 이번 주 뭔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보자. 이런 쪽에 대한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쪽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벌어지는 걸 보자라는 게 어떤 정책적인 거에 포커싱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번 주 슈퍼위크 네. 나오는 이벤트들 또 보자. 뭐 이런 쪽에서 그렇게 속도 조절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또 지나고 나가게 되면 또 잊혀진 얘기겠지만 네. 그런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강세 업종으로 보게 되면 뭐 반도체는 이제 그 반도체는 소부장 얘기.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못 따라가겠으면 소부장이라도 챙기자. 그랬던 얘기. 그냥 뭐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거 봐야 될 것 같고 또 로봇 쪽들 로봇이 처음에 움직일 때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게 그냥 단편적일까 아닐까 고민하다가 턴하는 거 보면서 이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로봇 쪽에서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인지도가 있는 로봇들. 네, 이 회사는 그래도 글로벌에서 회사는 몰라도 브랜드는 알려져 있다. 이런 쪽에 대해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로봇 쪽들도 일단 인정, 주된 테마로 인정해줘야 될 것 같고 증권 지주사
오늘 이제 거의 뭐 대주주 양도세 50억 거의 확정이 된 느낌이다 보니까 바로 턴합니다. 그런 쪽에서 강한 모습들이었고 지주사는 지금 그래서 이게 금반지의 지주사예요? 네.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증권 보험인데 증권이 출발하게 되면 보험도 출발하죠. 네. 조금 덜 갔습니다.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STO 쪽도 주말에 조금 좀 뭐 움직이나 싶어서 그랬나 싶었더니 또 이제 정부 정책에서 이번에 보니까 로봇도 그렇지만 또 이제 뭐 데이터 뭐 이제 규제가 있는 것들 관련해서 자율주행까지 네, 다 규제 철폐하겠다라는 쪽에서 또 기대감이 살짝 올라오는 것 같고요. 건설 쪽은 네, 그냥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올라온 것들도 있고 그런 쪽에서 오랜만에 좀 턴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약세 쪽은 반도체가 강하니까 그동안에 강했던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온 게 조선 기자재 같고 자동차는 또 둘 다 같이 연결되는 게 파업입니다. 네, 파업에 대한 부담감, 네, 수주 그리고 또 제조업체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그러다 보니까 요거의 반사이익은 또 로봇이 되겠죠. 네. 네, 그런 연결고리로 좀 같이 움직인다라는 쪽들도 같이 또 연결이 될 것 같고 인터넷 쪽 약간 또 잠깐 좀 매물 소화, 또 원자력 쪽은 또 보니까 예, 국내에서는 이제 신규 원전 이제 3기가 아니라 2기 정도로 될 것 같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그것도 한 2년 정도 더 연장 신규 착공이 좀 늘어날 거 연기될 것 같다라는 쪽들인데 원자력을 국내 모멘텀으로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계속 국내 모멘텀 갖고 원자력을 발목 잡고 있는데 이러다가 또 무슨 또 변화가 한번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섹터다 보니까 그렇다. 네, 센 건 센데 약한 건 그동안 잘했으니까 좀 내려와 이런 분위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셌던 거 살짝 내려와라고 하기에는 이제 자동차주들에 대한 좀 불만이나 아쉬움들이 많아서 이거 뭐 준비됐던 내용은 아닌데 팀장님은 자동차주에 대해서 현 시점 의견 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자동차에 대한 투자 관점을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스텝이 아니라 네. 이 사이클이 끝나는 그 다음 사이클에서 저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예. 예전에 우리가 2004년도부터 2007년도에 왜 그 중국 공장 캐펙스 사이클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차화정 사이클이 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투자를 늘리고 어느 정도 이제 공급망을 충분히 해놓은 다음에 금리가 이제 충분히 떨어지면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소비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 사이클이 막 일어날 때 보통은 이제 업황이 좋아지면서 이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막 아직은 공급하는 사이클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AI 투자 사이클에 있어서 인프라 투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같은 섹터들도 다 이제 투자와 관련된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이죠. 에너지죠. 그쪽은. 네. 네. 그래서 이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 당연히 이제 공급망이 충분하니까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고 뭐 파월이 아니라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금리도 이제 뚝뚝뚝 떨어져주면 네.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자동차에 이제 손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을 기다리고 있지만 금리가 좀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지금은. 네, 근데 이 금리가 옛날처럼 막 제로 금리나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금리가 좀 떨어져 주고 하면 그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사이클로 자동차라든지 화학은 이미 이제 약간 구조조정에 가장 이제 좀 희망을 걸고 있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는 아직까지 이제 거기에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아직 급하게 볼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사이클에서 보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잘하고 있거든요. 네. 뭐 제품 경쟁력도 좋고 잘하고 있는데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어쨌든 경쟁을 지금 바로 옆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도요타 같은 이런 기업들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그 자동차 경기 소비재 사이클이 왔을 때 뭐 제품 경쟁력도 그렇고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도요타 대비해서 우리 현대 기아가 그때도 잘한다면 글로벌 자금들이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투자자들의 자금이 현대 기아로 좀 돈이 들어갈 것이고 같은 자동차인데 뭐 가격은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성능은 이쪽이 좋고 어쨌든 가성비도 뭐 이런 비교를 통해서 혹시나 거기에서 약간 이제 좀 밀리는 부분이 생기면 자동차 섹터 내에서도 이제 돈이 무조건 또 우리 쪽으로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쟁력 어려운 구간에서 경쟁력을 잘 다듬어 가지고 경기 소비재 사이클이 왔을 때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뭐 매니저들, 국내 투자들, 기관 투자들의 자금들이 뭐 현대기아차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준비가 지금부터 좀 미리 돼야 될 것 같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이제 자동차의 자동화 생산 라인을 많이 깔고 있고, 연말 내년도에 가면 이제 자동차 생산 라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일부 투입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짜 원가 절감을 많이 좀 이루어져서 경쟁력을 좀 뭐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아직은 자동차는 저는 조금 더 지켜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참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일본과 싸워야 되고, 또 전기차 관련해서는 또 그 기술력이나 또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뭐 중국 정부까지도, 중국의 기업들까지도 함께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다음 사이클 때는 그래도 자동차가 주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얘기를 해주셨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그 2010년, 12년 때도 차화정 오기 전에 조선주들의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조선 사이클 끝나고 또 자동차까지도 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대표님께는 계속 지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또 여쭤볼 텐데, 특히나 이제 뭐 대장주들이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폭을 줄이는 쪽이었는데 소부장에 대한 탄력은 여전한 것 같거든요. 소부장에 대해서 특히 좀 포커싱을 한다면 지금으로서 어떻게 관전 포인트 두고 또 투자 전략 업데이트 할 수 있을지 이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제 와서 무슨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시죠. CT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의견을 상향시켰는데 오늘 보니까 대만의 나냐 테크놀로지 상한가 같습니다. 나냐 테크놀로지 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 4위 업체, 메모리의 4위 업체, 주력이 DDR4입니다. 뭐 파5도 약간 있긴 있지만 그런 업체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 그 매출 자체가 28%인가 늘었고 140% 그게 뭔지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폭발하는 거죠, 이런 쪽들은. 그리고 또 웨스턴 디지털은 당연히 그 최근 가장 메모리 쪽에서 강한 쪽들, 뭐 낸드 쪽에 얘기 나오고 있고 거기다 추가로 플러스 키옥시아는 뭐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또 쭉쭉 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메모리 반도체를 재평가를 해야겠다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은 9월 23일 날 발표가 되다 보니까 다음 주죠? 발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두 다 컨센서스는 부합할 건데 그 1분기, 그러니까 다음 분기죠? 가이던스를 크게 상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쪽들, 뭐 그거는 지난주에도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지난번에 삼성전자 고가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얼마였어요? 86,800원. 예, 맞아요? 88,600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정도 9만 원대 못 가고 꺾였습니다. 너무 확신에 차서 물어봐 놓고 대표님께서 헷갈린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9만 원은 못 갔습니다. 9만 원은 못 갔죠. 그때 뉘앙스를 한번 잘 보세요.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때 저희가 다 이제는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시간, 그러면서 삼성전자 뭐 저평가부터 그때 또 말 많았지 않습니까? 하닉스 팔아라, 삼성전자가 간다 그러면서 그때 난리였었죠. 다 하닉스 매도하는 분위기. 그러다가 결국은 또 어떻게 됐는지. 근데 이번에 또 그랬어요. 또 올라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막 또 저평가 때문에, 그런데 주가 탄력은 하닉스가 훨씬 좋습니다. 이런 쪽도 봤을 때 거기서 이제 핵심이 그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때 막 9만 원대 시도하려고 막 올라갔던 가장 대표적인 거는 가격 상승 때문에 그랬습니다. 디램, 낸드도 그때, 낸드는 근데 상승폭이 좀 덜했고 디램 가격이 딱 둔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의 상승입니다. 지금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피해 상승이에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제 반도체 쪽들은 업황이 돌아서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Q가 안 붙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업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P는 지금 막 돌아가면서 지금 뭐 증권사에서 다 같이 반도체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막 내년 전망들 막 나오고 하는데, 중요한 건 Q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그게 안 붙는다 그러면은 제대로 또 똑같이 가격 상승만 기대를 했다가 뭐 붙는 게 없네 그러면 또 빠질 겁니다. 그런 관점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뉘앙스를 쭉 보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 서버용 쪽이 돌기 시작하죠. 우리가 메모리 반도 쪽에서 서버 쪽에 우리 디램이나 낸드가 차지하는 비중들은 생각보다
제일 큽니다. 그 레거시 쪽에서는 가장 한 40% 가까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Q 확대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P 와 Q가 다 좋아지는 구간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인지한 삼성전자 그때와 지금 차이가 또 뭐냐면은 그때는 투자를 안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도 그때 P4 막 하다가 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걸 계속 해 말어 하고 이제 약간 좀 중지를 하겠다라는 쪽의 내용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투자를 확대를 안 한다는 얘기죠. 이번에 보게 되면은 테일러 공장 같은 경우도 14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까지 투자 확대할 거다라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자신이 붙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때와 좀 뉘앙스가 다르다는 얘기죠. P와 Q가 붙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온다면 메모리 반도체는 폭발합니다.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폭발합니다. 근데 그 구간을 이제 저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구간들이죠. 네. 그거는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소부장은 더 폭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다 얘기 드렸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보면서 지금부터는 체크할 게 Q가 그만큼 돌아오느냐라는 쪽에서 지금 낸드가 폭발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도 스토리지 쪽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는 스토리지 그거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라고 계속 애써 무시하다가 이게 확인되는 게 지난번 브로드컴도 그렇고 오라클에서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난다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보시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변화다. 그런데 HBM은 지금 시장에서는 또 반신반의하는 게 어제도 그랬지만 HBM에 대해서 테슬라는 일단 한 발을 살짝 뺐습니다. 자기네는 HBM보다 그래도 가격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우리 도조나 우리 시스템에서는 고대역폭 메모리 안 쓰고 그러니까 DDR7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바뀌나 이런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은 지금 저희가 계산을 못하는 게 에이직이라는 얘기는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이거 계산하기 시작하게 되면 HBM 그게 이제 그냥 뭐 여기서 끝나는 뭐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HBM은 뭐 당연히 뭐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마이크론에 이제 고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이크론은 HBM4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단 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HBM4가 그만큼 엔비디아 쪽에서 퀄 테스트가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만약에 마이크론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HBM4 쪽에서는 진입이 조금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이들은 당연히 디램하고 낸드에 신경을 쓰겠죠. 그럼 지금 같은 폭발적인 가격들이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나래도 그쪽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변화 기대감보다는 살짝 떨어질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가 나오냐면 HBM4는 프리미엄이 더 확 붙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SK하이닉스는 더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거는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되기 때문에 공급 자격을 획득한다. 이거는 저희가 얘기하면서 원래는 보통 또 6월 달이었다, 뭐 10월 달이었다, 올해 아니다, 계속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네. 그건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핵심은 또 그렇다고 해서 GDDR7이 HBM을 또 대체하면서 들어온다라고 또 이번에 루빈 CPX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아닙니다. 틀린 얘기예요. 네, HBM 들어가고 플러스 알파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커지는 거에 대한 수혜는 삼성전자가 보지만 뒤에 떡 버티고 있는 HBM4는 이건 확실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장 쪽에서 P와 Q를 다 갖고 가장 확실한 자리를 갖고 있는 건 SK하이닉스입니다. 예.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네.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HBM을 공급하면서 뭐가 좀 바뀌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P가 떨어지나 마나 이거에 대한 논리들은 그때 가봐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는 확실한 자리는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고 전략들을 짜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마이크론과 관련된 얘기들은 뭐 여기서 그냥 나왔던 얘기고 반도체 업황은 Q를 보라 이상입니다. 맞아요. 지난번에 그 P와 Q를 진짜 거의 매주 강조를 해주셨어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역시 관전 포인트는 확실히 얘기를 해주셨고 다만 반도체와 관련해서 그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이거 조금이라도 좀 그림을 그려주시겠어요? 또 리바이벌은 잘 안 하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공정과 후공정을 다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고요. 네. 예, 전공정 쪽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선단 공정과 관련된 쪽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세 공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각부터 나오던 그 과정도 중간 단계 이쪽들이 애칭부터 그쪽들에 들어가는 이제 시가격부터 다 이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럼 그걸 더 신경을 쓸 거고 그렇게 되면 그쪽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전공정 장비 그쪽 그러니까
세정, 코팅 뭐 관련된 쪽들 이쪽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그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후공정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 패키징 테스트는 또 HBM,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전략은 그겁니다. 그 파운드리 하면서 또 내가 HBM4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C DRAM까지 들어가서 이제 내가 이거를 막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수율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때 나오는 거는 그러면 HBM과 관련된 쪽에서 이제 성과를 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이제 패키징 테스트 이쪽들은 같이 또 부과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목은 뭐 기회 되면 말씀드렸는데다 예. 그런 쪽에서도 성과를 보다 보니까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 거기다가 지금 오늘 뭐 회사가 있어요. 기술의 날개라는 회사.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었죠. 예, 잘 보시라고. 네. 예. 기술의 날개 이 회사는 네. 오늘 공시가 났어요.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까지는 그 웨이퍼를 움직여서 테스트하는 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이 회사가 하는데 원래 어드밴 테스트가 지금 주력이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지금 대체하는 거거든요. 이건 50억, 이 회사는 20억, 25억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나가는 사이즈를 보게 되면 200대는 최소 나옵니다. 그리고 한 500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3사 다 들어가거든요. 500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25억 곱하기 500 얼마일까요? 네, 매출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폭발적인 반응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서 네, 그런 사이클들의 변화가 나올 만한 것들을 좀 찾아가는 게 제일 핵심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총 100조 이하에 대해서는 종목명을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점점 기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기술의 날개, 어떤 건지 직관적으로 딱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이 단어 오늘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데 일단 증시에서 핫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반바지에서 금바지로 옮겼다 뭐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옮겨가면서 반바지에서 그러니까 결국 탈락된 게 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러면 바이오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도 좀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탈락했나요? 뭐 탈락이란 게 너무 셌나요? 그러면 관심도가 좀 덜해졌다. 네. 그렇죠. 자금이 이제 다른 쪽으로 순환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서는 조금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글쎄요. 오늘 이제 결정이 됐다면 대주주 이제 기준이 유지가 되었고, 그다음에 내일 모레인가요? 이제 F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제약바이오한테는 나쁘지 않은 뭐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눈에 안 보이죠. 우리가 바이오라는 것은 그죠? 예, 임상 뭐 1상, 2상, 3상 안 보이지만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기술 날개? 기술 날개라고 하셨나요? 네, 기술의 날개. 기술의 날개. 네. 그런 종목들은 어쨌든 삼성전자에도 들어가고 네. 하이닉스도 들어가고 뭐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이쪽은 개인 투자분들 중에 꽤 진짜 매니아 분들이 선호하는 쪽이 바이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바이오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여의도의 선수분들은 지금도 바이오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 우리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어렵죠. 근데 이제 여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 그래도 공부 좀 하면 약간의 이제 조금 오는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산업의 지도가 나오는 쪽은 반도체인데 그렇죠. 바이오는 다 개별이다 보니까 그게 스터디가 다 되어 요 있어야 되고 네. 가장 앞단에 있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부터 스터디가 다 되어 있어야 지금 원리까지 그렇죠.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돈이 이쪽으로 쏠리는데 일반 투자자들의 돈이 이 바이오로 갈 돈이 없는 거죠 지금. 네, 다 반도체 뭐 이쪽으로 지금 쏠리다 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화면에서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앞단에서 체크하는 쪽이 이제 사모펀드 쪽의 동향을 저는 보는데 주황색으로 돼 있는 쪽이 이제 바이오 관련주 쪽입니다. 뭐 프로티나 G2G 바이오, 그다음에 여기 밑에 올릭스까지 해서 있죠, 그죠? 근데 초록색 영역이 반도체입니다. 네. 확실히 반도체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바이오는 드문드문 있는데 그래도 사모펀드는 바이오들을 좀 담고 있고 요 종목은 거의 동시에 이렇게 다 잡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약효 지속성 플랫폼 주사죠, 주사 약물 절단 관련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이 이제 저 종목인데 오늘이 이제 1개월 보유예수까지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뭐 다 이제 소화가 되면서 주가가 저렇게 기간 투자가 되는 물량을 받으면서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모펀드 매니저들은 어쨌든 뭐 이러한 이제 비만 치료 관련된 부분들 왜냐하면 여기 올릭스도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벤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바이오 학회 중에서도 9월 중순부터 10월 달 초까지는 대부분이 우리가 당뇨, 비만, 그다음에 메쉬 여기 제일 밑쪽에 있는 게 메쉬죠. 네, 우리 튼튼하고 건강한 간을 원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간에는 기름이 다 끼어져 있습니다. 네. 너무 또 약간 자극적으로 표현했나요? 네, 지방이죠. 지방이 조금. 뭐 현대인의 고질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때가 다 붙어 있고 그걸 이제 우리는 지방간염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신약 개발 서밋이 또 9월 말부터 있고 하니까 이게 다 이제 비만, 당뇨 뭐 이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한테의 모멘텀은 지금 딱 나쁘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네. 다만 이제 시장의 수급은 제한적이고 돈들이 이제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 움직이면서 반도체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인데 그래도 지금 오늘 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일중 흐름을 한번 보시면 네. 그 제일 위에 질투지 바이오, 그 다음에 케어젠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요거는 경구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알약처럼 먹는 건데 이거는 약이 아니죠. 신약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코글루타이드라는 건데 저도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네. 요거를 먹으면 조금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제가 이제 아직 마운자로나 뭐 위고비를 처방받을 정도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약간 위고비와 비슷한 효과를 내준다면 그리고 부작용도 덜하다면 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네. 그게 건강기능식품이다면 한번 먹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있다. 그러면 저도 꼭 알려주십시오. 앵커님이 어디 뭐 있습니까? 뭐가? 뒷목에 살쪘어요. 숨을 엄청 참고 다닙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나 와이셔츠 입으면 딱 보는 거 입으면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또 네. 표시가 나거든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제가 먹을게요. 맞아요. 세 명 다 그러네요. 우리가 제가 봤을 때. 네. 아무튼 케어젠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펩타이드 관련된 부분이 식약처에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인도의 상용화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또 있고 마지막으로 뭐 올릭스는 일라이 릴리의 기술 수출된 회사치고 시가총 얼마 전만 하더라도 거의 7, 8천억밖에 안 됐거든요. 너무 싸다라는 게 우리 이제 신한투자증권의 엄영권님의 또 내용들이 있었는데 조만간에 또 긍정적인 그런 학회 모멘텀 메시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릭스가 며칠 쉬다가 또 오늘 움직였습니다. 거의 조정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의 기간 조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 중에서도 카테고리는 어쨌든 뭐 비만 치료, 체중 감량 쪽의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은 부분인데 다만 이제 어쨌든 지금 워낙 이제 시장의 색깔이 네. 뚜렷하다 보니까 이쪽은 약간 선수들의 약간 느낌, 영역인 것 같은 맞아요. 느낌, 그죠?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반도체와 바이오주 이렇게 산업별로 좀 봤습니다. 지금의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쪽과 또 여전히 이슈는 있는데 약간 선수들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이외에도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뜨고 지고 있는 주요 산업들은 뭐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좀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들어가요? 이게 무슨 블루마블도 아니고 부루마블도 아니고 네. 예. 이게 지금 보니까 뭐 경제신문에서 네. 얘기를 하면서 주요 산업 기상도라고 딱 보여줬는데 이게 뭐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까지 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현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얘기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그대로 하반기까지 간다.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게 아니라 저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것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거요? 지금 하려고요. 아. 네. 그렇게 제가 성급했군요. 네. 그러니까 뒷목이 살찌면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반도체 소부장은 뭐 그렇다고 보고 근데 이런 거 있죠. 반도체는 약간 구름이 깼는데 소부장이 더 맑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사이클의 확장이 가져갈 수 있는 변화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봤을 때 제약바이오는 뭐 완전 화창하네요. 화창한데 이것도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던 내용들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네.
중소형주 신고가리로 그거를 설명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바이오가 생각보다 이제 신약 개발에서 성과 내고 있는 회사들 뭐 대표적으로 뭐 SK 바팜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관세 때문에 좀 그게 좀 막혔던 거지 잘 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또 탄력 받을 거 아닙니까?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도 모멘텀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AI 소프트웨어 쪽들인데 기술적 반등 쪽보다는 더 확장되는 게 아마 카카오가 이제 이번에 오픈 AI와 뭘 보여주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팍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가 이번에도 AI 돈을 150조 중에서 30조, 거의 5분의 1을 AI의 정책 펀드 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출발하게 되면 이것도 로봇만큼이나 쭉 달리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쪽들이고 조선은 기자재 단기 과열이라고 하는데 기자재에서 잘 네, 그렇습니다. 차익면 모르면 당연히 소화하기 필요하겠죠. 그렇게 급등했으면. 근데 사이클로 본다. 그러면은 기자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먹구름이다. 네, 그렇게 패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상법 개정 쪽으로 나와서 나오는 것들 뭐 약간 구름이지만 구름을 왜 붙였을까요? 네, 구름 빼죠. 뭐 금반지라면서요. 그러면 이제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쪽은 약간 그런 것 같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뭔가 어디서 뭘 기반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내용들도 좀 끼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창한 쪽을 안 보여주고 있다라는 쪽들은 저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쪽 이거 같고 전력 인프라, 네, 이거는 주가가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과열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약간 구름을 끼워넣고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이건 그냥 화창하게 나온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여행 카지노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화창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쪽에서 이것도 반대. 원전은 뭐 아직 모멘텀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마다 한 번씩 또 모멘텀 팍팍 치고 나오는 게 원전이기 때문에 뭐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 배터리는 아까 앞서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항상 실적 끝나게 되면 아유 이게 바닥이다. 다음 분기 실적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다가 다음 분기쯤 가게 되면은 에이 아니야라고 꺾어버리는데 아마 지금 배터리 쪽에서는 분명히 다 같이 빠지다가 요 한 3분기 넘어서면서부터는 2차전지 쪽에서는 나는 괜찮은데라고 하는 쪽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게 그때 많이 강조드렸던 ESS 쪽이나 그리고 또 그를 연관지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내년에 전기차가 위축돼도 ESS로 충분히 성과를 내는 회사들은 바뀔 겁니다. 그런 그쪽들은 차별화가 커질 거기 때문에 다 같은 배터리로 보지 말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팀장님께서는 저 기상로 있었던 것 중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산업군들 있으세요? 조선이 이제 좀 흐리다고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차익 실현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약간 이제 조선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언제 파는지 이제 비싸게 잘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사실은 이제 워낙 단기적으로 이제 최근에 좀 기자재들이 워낙 또 올랐고 사실 우리가 평소에 보지 않던 기자재들까지 오르고 나면 그때가 약간 한 사이클이 이제 한번 다 동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네. 우리가 처음에는 좀 대형주들이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회사들이 움직이는데 이제는 완전히 생전에 우리가 보지도 않던 그런 종목들까지 움직이면 이제 한 사이클은 다 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 조선은 좀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거 같고, 대신에 이제 그들이 쉴 때 이제 다른 누군가가 움직이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질 텐데 저는 방산 쪽 이따가 뭐 방산 쪽 이야기 드리겠지만 우리가 조방원 중에 조선과 원자력이 일단 해외 모멘텀이 특히나 이제 원자력이 약간 슬로우해서 지금 좀 쉬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방사는 그래도 좀 뭐 관심 있게 아직은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고 하나는 더 전력 인프라 쪽은요 해외 쪽의 모멘텀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도 AI 데이터 센터 건설은 계속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내에도 에너지 3법으로 인해서 뭐 우리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쪽으로 U자로 연결해서 우리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전기를 이제 끌어다 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내에도 전략 인프라망 관련된 모멘텀은 저는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HD 현대일렉트릭이 다시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막 경신했는데 이제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이 그렇게 움직이고 나면 밑에 있는 또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또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